네, 이제 한 4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부산 시민들의 표심은 내일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운동을 총정리하고 또 선거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 남일재 동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내일 저희 KBS 선거 개표 방송에도 함께하시게 됐는데 먼저 지난 3월 25일부터 치러진 선거운동 약 2주간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남일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한 마음으로 선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 선거의 출발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서 출발했다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그 원죄적 성격을 가지고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았는데 당헌 당규 교체하면서 후보를 냈다는 것도 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다가 선거 과정에서도 정책 대결은 전혀 없고 연속해서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바타토만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선거 전체 성패에 관계없이 참 부산 시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진시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선거 서로 간의 정권 심판론과 그다음에 인물 심판론이 상당히 강하게 충돌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정책 선거가 실종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부산과 부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 뼈아픈 측면으로 남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인물 심판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박형준 후보의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면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선거기 때문에 대세가 굳어진 다음에 시작한 선거였기 때문에 가볍게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이렇게까지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검증이 좀 불확실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감은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6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박형준 후보의 시장 임기 1년 2개월 동안 제대로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는 상당히 좀 뼈아프고 안타깝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좀 찝찝한 선거로 남지 않겠나. 이게 좀 아쉬운 측면입니다. 운동 과정을 아마 많은 유권자분들도 좀 답답한 마음에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은 꽤 나왔습니다. 18.65%를 기록했는데 이게 21대 총선 때보다는 낮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 투표율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높게 나온 사전 투표율 그리고 이제 내일 본선거 투표율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부산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이죠. 저는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20대, 30대, 기존과는 다르게 이번에 20대, 30대가 여론조사에서 꾸준하게 보수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20대, 30대가 실제 어느 정도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본투표 때 가서 20대, 30대가 어디를 찍을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본선거일이 내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약간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선거가 투표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예. 게다가 이번에는 여야 간의 정권 심판론과 인물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투표율이 약간 오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60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50%대에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네. 40%대까지 과거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가 보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들,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이 얼마만큼 결집을 해서 세대결을 할지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 30대의 참여 여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남일재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투표율, 사전 투표율 말씀하셨는데요. 사전 투표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양쪽 후보에 다 고루고루 나왔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동안에 보여줬던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김영춘 후보 쪽에 그 지지자가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은 전체 변수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지정했던 후보자를 중도에 바꾸거나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사전투표에 많이 나왔다면 그만큼 본투표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사전투표가 높았다는 것이 유리할 리가 없죠. 그렇죠. 또 예. 반면에 두 후보가 팽팽하게 나간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흐름을 타고 볼 적에 박영준 후보 쪽에서 투표율이 높고 낮고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겠는가. 예.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전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방금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투표율은 예상보다 좀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권 심판 또는 이제 인물에 대한 심판 두 프레임의 지금 대결로 저희가 봐지는데, 근데 이제 4.7 재보궐 선거가 향후에 어떤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내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투표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전망해 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서울, 부산이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네. 그야말로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되겠죠. 예.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이 대통합하거나 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서 다음 대선 때까지 탄력을 받고 나갈 것이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민주당으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인데, 만약에 뭐 서울 어느 한쪽이 되고 한쪽이 안 된다는 일이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게 손해볼 장사는 아니고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상당히 유리한 국민에 서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중도라든지 이런 쪽에 표심을 모아 나간다면은 예.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서울, 부산 모두가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는 예측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인 만큼 뭐 그 얘기는 빠지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하나만 가져가도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측에서는 예. 내년 그리고 향후 전망을 좀 밝게 볼 수 있을 야당에게 것이다. 유리한 예. 국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남 네. 교수님 말씀에 반은 반대하고 반은 찬성하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뭐 두 지역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에 보수 정치가 상당히 강화되겠죠. 그래서 뭐 안철수라든지 이런 제3지대론, 윤석열 총장의 제3지대론은 뭐 사라질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중심의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산이나 서울에서 민주당이 하나라도 이긴다면, 그러면은 대차대조표상에 국민의힘이 좀 상당히 책임론에 빠질 것 같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예, 어차피 지금 기운운동장 아닙니까? 선거 시작할 때부터 두 개를 다 이기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를 내줬을 때 국민의힘은 일종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강한데 이거를 등에 업고도 두 후보를 잘못 내서 졌다. 한 군데서. 그럴 경우에는 타격이 오겠죠. 그다음에 뭐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모두 이긴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뭐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회초리도 세게 맞아서 예. 실신했다가 살아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데 예. 국민의힘이 모두 이기더라도 변수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 고발당해 있는 상황이고 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박형준 후보도 6대 의혹에 대해서 수사 네.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법정에서 알겠습니다. 풀릴지 뭐 그게 되게 선거 결과에 변수라고 관계없이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책임론에서는 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네. 선거를 잊게 만들었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고 또 선거에 져버리기도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책임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의 내일 선택 과연 어떤 결과로 저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두 분 내일 KBS 개표 방송에도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